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으로 사진첩 넘겨보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 한 줄을 덧붙여 본 적 있으세요? 바로 그 순간,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예술을 시작한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사진 한 장과 글 한 줄이 만나서 어떻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특별한 예술로 바꾸는지 그 포토 에세이의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아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스크롤하며 보는 수많은 이미지와 텍스트들. 근데 그중 어떤 것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보가 아니라 마음을 울리는 예술이 되잖아요. 도대체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이 5단계를 따라서 그 비밀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진과 글이 왜 새로운 예술인지 알아보고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뭔지 짚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상의 조합은 어떤 건지, 그걸 감상하는 즐거움은 뭔지,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직접 해볼 수 있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파트입니다. 사진과 글, 새로운 예술. 사실 이 조합이 왜 지금 이 시대, 특히 우리 손안의 모바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또 매력적인 예술 형식이 될 수 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포토 에세이가 바로 이런 건데요. 그냥 사진에다가 이건 뭐다 하고 설명을 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핵심은 이거죠. 어떤 한순간, 찰나를 사진으로 딱 포착하고 바로 그 순간에 머릿속을 스친 생각을 글로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우리의 일상이 예술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림이랑 글이 만나는 게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죠. 삼강행실도도 그랬고 만화책이나 그림책도 그렇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처럼 누구나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시대가 되면서 이 둘의 결합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짧고 단순하지만 아주 깊이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거죠. 자, 그런데 왜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사진과 글 조합은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을까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그 흔한 실수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시면 이거 내가 많이 봤던 건데 하실 거예요. 우리가 피해야 할 대표적인 함정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진이랑 글이 전혀 상관없이 그냥 따로 노는 경우. 두 번째는 둘 중 하나가 주인공이고 다른 하나는 그냥 엑스트라가 되어버리는 그런 주종 관계인 경우죠. 이게 왜 실패한 조합인지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뜯어볼게요. 첫 번째 실수, 서로 무관한 모델. 이거 진짜 흔하죠? 예를 들면 되게 진지한 내용의 글인데 그냥 예쁘다는 이유로 아무 상관없는 꽃사진 같은 걸 붙여놓는 거예요. 이러면 사진은 그냥 눈길을 끄는 장식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됩니다. 글과 이미지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도 없으니까 보는 사람은 이게 뭐지? 하고 혼란스럽거나 그냥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실수는 바로 이 주종관계 모델입니다. 이 경우에는 한쪽이 너무 세서 다른 쪽의 존재감을 완전히 없애버려요. 예를 들어서 글이 사진에 있는 걸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하고 있거나 반대로 사진이 글의 내용을 그냥 그림으로 고스란히 보여주기만 하는 거죠. 이러면 둘이 굳이 같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서로의 가능성을 갉아먹으면서 더 깊은 의미를 만들어낼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는 셈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세 번째 파트, 드디어 해결책입니다. 사진과 글이 만나서 최고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최상의 조합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분석에서 제시하는 핵심 개념은 바로 둘이면서 하나라는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진은 사진 그 자체로, 글은 글 그 자체로 독립적인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서로가 없으면 어딘가 허전하고 불완전한 그런 아주 긴밀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 정말 멋지지 않나요? 사진은 언어를 내장한 이미지이고 글은 이미지를 내장한 언어다. 이게 바로 둘이면서 하나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 같아요. 좋은 사진을 보면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고 좋은 글을 읽으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생생하게 그려지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서로가 서로의 본질을 이미 품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합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연결고리가 아주 중요해요. 그건 바로 직접적인 설명이 아니라 은유입니다. 사진과 글이 서로를 비유적으로 연결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용이 겹치지도 않으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게 됩니다. 결국 사진만 봤을 때, 또 글만 읽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훨씬 더 깊고 새로운 의미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시너지죠. 자, 이렇게 아주 잘 만들어진 포토 에세이를 우리가 딱 마주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번째 파트에서는 감상자의 입장에서 이 특별한 즐거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순환하는 해석이라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아주 재미있어요. 먼저 우리는 사진을 보죠. 딱 보는 순간 전체적인 느낌, 첫 인상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글을 읽어요. 글을 읽으면서 아, 이 사진이 그런 의미였구나 하고 처음에 인상이 바뀌거나 더 깊어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 다시 사진을 봅니다.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아까는 그냥 지나쳤던 디테일들이 보이고 사진 전체가 전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 순환 과정 자체가 하나의 놀이처럼 즐거운 거죠. 결국 이게 바로 포토 에세이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뜯어보는 시각적인 재미, 그리고 글을 음미하는 지적인 쾌락.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동시에 경험하게 해주는 것.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게 된 것 같으니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직접 멋진 포토 에세이를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강력한 포토 에세이를 만들기 위한 핵심만 딱 요약해 드릴게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평범한 일상을 관찰하는 것에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사진을 고를 땐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 은유 같은 사진을, 글을 쓸 땐 읽는 사람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글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둘을 둘이면서 하나의 관계로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보는 사람이 보고 읽고 다시 보는 그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도록 믿고 맡겨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의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도 분명 수많은 이미지와 생각들이 보물처럼 숨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의 그 일상을 어떻게 특별한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보시겠어요?